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김장철이 다가와도 며느리가 김치 냄새 난다며 올 생각을 하나더군요. 아들 생각에 겉절이 2통과 간장게장을 맛있게 담아서 상경했습니다. 지하철이랑 버스 갈아타고 겨우 아파트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라 나왔다. 며느라.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초인종을 누르세요? 며느라 나다 이 집 아들 햄이다. 시어머니라고.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나가세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며느리 목소리인데 문전박대라니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도 당한 건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아들내미한테 전화해봤지만 받지도 않고요. 허탈한 마음으로 아파트 앞 공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 하고 손주 녀석이 뛰어와 안기는데 어머, 어머니 어떻게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 오신다길래 좋아하시는 소고기 좀 사왔어요. 힘드셨죠? 제가 맛있게 점심 차려드릴게요. 어안이 벙벙해서 눈물을 훔치는데 손주 녀석이 현관문을 열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 초인종을 눌렀는데 말이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 잘못 눌렀던 걸까요? 기억이 왜곡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군산에서 가져온 반찬거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깨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수상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어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내린 소나무입니다. 오늘도 희노애락이 가득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연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사연을 들으시고 나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눈 내린 소나무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편에 이어 2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1편을 못 보고 오신 시청자분들은 설명란에 1편 링크를 눌러서 보고 오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김장하러 내려오랬더니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막내 며느리 민경. 시어머니 남수는 거리도 멀고 요즘 젊은 사람이라 이해하려 했으나 사돈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사돈 댁에서 김장김치를 담궜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해결될 때쯤 서울의 며느리 댁에 방문한 시어머니 명수는 아들 집에서 뜻밖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수는 자다 깨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목이 말라 깨어난 남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주들 깰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하는데 며느리 방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호호호. 야, 오늘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민경의 키득거리는 목소리가 방문 틈 사이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노친네 시어머니 반대편 집 초인종 누르시는데 진짜 빵 터지는 걸 겨우 참았어. 남수는 물을 따르려다 그만 멈춰섰습니다. 내가 일부러 우리 집 1204호인데 1204호라고 알려드렸거든? 옆집 언니가 얼마나 발광을 하던지. 찬물이 든 컵이 덜그락 흔들렸어요. 어우야, 너 진짜 악녀다, 악녀.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집애야.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어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제 내일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어머님이 치매 초기 같아요 하고 울먹거리면 되는 거지. 군산 노친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논밭이 이번에 재개발 발표났잖아. 이 기회에 그거라도 받아놔야 내 노후가 편하지. 민경의 목소리에서 도끼가 느껴졌어요. 독한 년, 학창시절부터 일진놀이 하더니 여전하구나. 근데 네 호구 남편은? 눈치 못 챘어? 알면 큰일 나지 않아? 아이고, 그 바보? 한 달 호주 출장이야. 내가 잘 구슬렸지. 남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 달이면 충분해.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고 후견인 신청까지 다 해놓을 거야. 그리고 그 재개발 땅만 받으면 내 인생도 이제 고속도로야. 남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다 가르쳐놨어.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보면 무서워하면 돼. 호호, 나 닮아서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니까.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시어머니가 네 빵 셔틀이라도 되니? 고등학교 때 맨날 그렇게 애들 괴롭히고 남자만 만나러 다니더니 시집은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호구를 제대로 잡았구나. 부럽다 부러워. 나는 어디서 그런 호구 남편 안 나타나나? 막내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여기저기 이것저것 헷갈리게 만들고 치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뭐. 남수는 벽을 짚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손주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나 똑 닮은 우리 장래의 방탄소년단 아들 깼나?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그리고 너 시골 할매가 담근 김치 먹을래? 난 젓갈 냄새 나서 못 먹겠어. 전라도 사람 아니랄까봐 무슨 김치에 젓갈을 그리 많이 넣는지 아주 그냥 냄새가 지독해 비염 걸릴 지경이야. 간장게장은 또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짜게 담그는지 요즘 누가 그렇게 짜게 먹어 병 걸리게. 내가 빨리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뭐야. 남순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순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제일 착해. 당신이 늙어서도 잘 모실 거야.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 내 어깨까지 주물러주고 그래서 저번엔 아파트 살 때 보태라고 농면 맞이기 판돈까지 이체해줬잖아. 돌아가신 남편한테 그렇게 잘했던 막내 며느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고 속으로는 뒷담화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방으로 들어온 남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현재 해외 로밍 중입니다. 대답 없는 막내 아들의 핸드폰에선 기계음만이 하염없이 들리고 있었죠. 창밖으론 차가운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남순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민경의 달콤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그래야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사시죠. 어젯밤의 도끼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언제 온다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남수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이 해외 출장이 좀 길어지나 봐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막내 며느리 댁에서 푹 쉬다 가세요. 어머니, 그리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애기 유치원 준비 시킬게요. 뱀 같은 혓바닥을 놀리는 며느리의 미소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남수는 답답한 마음을 다잡으려 산책을 나섰다가 아파트 앞 그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막내 며느리가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아휴, 드디어 나가셨네. 얼른 처리해야지. 젓갈 냄새. 이런 냄새 나는 걸 누가 먹어. 쓰레기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순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이 짜디짠 간장게장은 또 뭐야?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노인네가 손주 피자도 못 시켜 먹게 하면서. 남순의 손맛으로 알아주던 귀한 간장게장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이를 지켜보던 남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경은 남순을 은행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통장 새로 만드실 거죠? 민경이 은행 직원에게 불안한 눈짓을 보냈어요. 저기, 어머님, 여기가 우리 동네 신한은행이에요. 이제 잘 아시겠죠? 민경이 일부러 크게 물었어요. 어제는 엉뚱한 주민센터에서 돈 찾으신다고 한참 혼자 헤매시다 오셨잖아요. 하도 안 오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남순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남순이 되물었지만 민경은 이미 은행 직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신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이러시네요. 귓속말인 척하면서 주변에 다 들리게 말했죠. 은행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경비 아저씨, 우리 어머님 좀 잘 봐주세요. 민경이 경비실에 들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즘 가끔 다른 집 들어가려고 하시고, 어제는 옆집 초인종 누르시고 요즘 자꾸 깜박깜박 하시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남순이 경비 아저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치매예요. 치매. 남순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경비실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나 큰일 났네. 아저씨 119 불러야겠어요. 어머니. 민경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갔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큰형님, 어머님이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상하시다고. 민경이 전화기에 대고 울먹이는 연기를 했어요. 치매 초기에 이런 일이 생기실 줄 몰랐어요. 병실 안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영양제예요. 민경이 음료수에 무언가를 슬쩍 타서 건네줬어요. 남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고맙다, 고마워. 남수는 막내 며느리의 모든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쏘가주는 척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독사년, 독사 같은 년. 남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순은 민경이 건네준 이름 모를 약과 음료수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큰형님, 아주버님, 민경이 재빨리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어요. 우리 집도 헷갈리시고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모시는데요. 나아지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가 또 시작됐어요. 남순의 주름진 손가락이 병실 혼니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됐니? 이제 내 뜻대로 됐니? 창밖으로 또 다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문은 해가 병실 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처럼 남순의 가슴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간장게장처럼 남순의 짜디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남순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온 뒤로 온몸의 기운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었죠. 남순은 눈을 감고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어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제가 곁에서 잘 모시고 있을게요. 민경의 목소리에서 꿀이 흘러내렸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1208호 환자분 며느님 진짜 효녀시네요. 맞아요. 밤낮으로 옆에서 간호하시고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들의 수다 소리에 남수는 눈을 감은 채 민경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민경이 의사 선생님이랑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옆집 초인종을 누르시고 은행도 잘못 찾아가시고 치매 검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님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머니 나이대가 되면 그런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의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은 본인이 멀쩡하다고 고집하셔서 살짝 검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순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새어나왔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왜 눈물을 또 흘리시고? 아이고, 그러니깐 왜 이 멀리까지 혼자 오셔서 이 고생을 하세요? 큰아들이 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막내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 큰 병원에서 다른 건강검진도 받고 푹 쉬다 오세요. 큰며느리가 제 팔을 주물러 주면서 이야기했죠. 어떡해요. 형님 어제는 다른 환자분 병실에 들어가시려다가 간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민경의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남순의 손톱이 이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년에 연기가 끝나는 날까지 내 조용히 지켜보겠다. 어머니, 이건 좀 치워드릴게요. 그리고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민경은 저에게 물을 건네고 하얀 알약 3개를 제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약만 먹으면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한없이 눈이 감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순이 그게 수면제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병원 식판에 반찬을 하나둘 치우고 있었어요. 병원 반찬이라는 게 이렇게 밋밋해요. 이럴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짭조름한 간장게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집에서 가져와야겠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쓰레기통으로 자기가 버린 반찬을 어떻게 가져온단 말인가요? 옆 침대 보호자가 쳐다보고 있었죠. 민경은 일부러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치매 초기라 음식도 잘 못 드시네요. 남순의 눈가가 실룩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민경이 간호사실에 들려 눈물을 훔쳤어요. 어제는 자기 손자가 옆 병실 환자라고 우기시고 간호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병실을 향했어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회진하던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민경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어제는 제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더라고요. 큰며느리랑 저랑 자꾸 헷갈리시고 밤이 되자 민경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흐느끼는 목소리였죠. 어제는 자기가 지금 군산 집에 있다고 우기시고 제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 당신은 너무 걱정 말고 회사 출장 잘 마무리하고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경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악마의 탈을 쓴 독사년. 어디까지 해볼 테냐. 남순의 분노가 보름달처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병실 창을 비췄어요. 어둠 속에서 민경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며칠 후 호주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병실에 들어섰어요. 엄마, 저 왔어요, 막내 아들. 엄마 괜찮으세요? 여보, 어머님이 많이 힘드세요. 민경이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나 없는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남순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렇게 안 좋으셔? 당신도 봤잖아요. 어머님 상태가. 그리고 재산 분할도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재산 분할이라니? 사남매가 나중에 다투면 안 되니까. 어머님 정신이 있을 때 도장도 받아놓고 공증도 받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남순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드디어 내 속을 드러내는구나. 여보, 큰아주버니랑 큰형님네는 잘 사시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논밭이라도 상속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깐 재개발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지 몸도 안 좋으시고 치매라 사리분별도 못 하실 텐데.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치매시라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상속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어머님 도장만 받고 편하게 요양원으로 모시면 우리 가족도 우리 아들이랑 당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온 뒤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여보, 그래도 이건 각 가족들과 사사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 바보 같은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더듬거리며 힘이 없었어요. 이 바보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까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말야 이렇게 약하디 약해 빠져서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어요?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면 매달 원어민 영어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당신 우리 아들 뒷바라지할 자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네? 자기 아들만 챙기며 내 아들을 무시하는 막내 며느리의 말에 도끼가 느껴졌어요. 지 자식을 위해 시어머니를 이렇게 치매로 몰아가다니. 더 이상 모른 척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민경은 간호사실에 들러 속삭였어요. 내일 어머님 모시고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법무사 사무실 좀 잠깐 들렸다 올게요. 며느님, 환자분 상태로는 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분이거든요. 간호사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어요. 남순의 눈빛도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독사년. 내 너의 모든 독을 먹어줄 테니 실컷 뱉어내거라. 그날 깊은 밤 병실 화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경이 문을 꼭 잠그고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똑같이 나왔겠지? 노인네 도장은 이미 파놨고. 내일 유상 공증만 받으면 되겠네. 남수는 살며시 화장실 문틈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앞에서 민경이 도장을 찍어보며 글씨를 비교하고 있었죠. 어머님 도장은 여기, 남편 도장은 여기. 좋았어. 나 왜 이리 똑똑하지? 다음 날 아침 선생님, 어머님 진단서 좀 부탁드릴게요. 민경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공증을 위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놔야 하거든요. 며느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아직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치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례는 넉넉히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방에 가서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제가 상의 드릴 말도 있고. 남수는 병실 문틈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 뒤에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단추가 풀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아까 큰 소리를 치셨대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겠다고. 뭐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진단서 받아놓은 거예요. 이러다 재산 다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저녁이 되자 민경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대요. 건강 회복되시면 다시 서류 찢으시면 되세요. 슬픈 표정에 얼굴 뒤로 옅은 미소의 도끼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았다. 내일 같이 가마. 남수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이불 속 주름진 주먹은 바짝 쥐어졌어요. 내가 내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 이제 하나 더 생겼구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차 앞며느리가 갈색 약병을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보신 한약이에요. 남수는 약병을 받아들며 마시는 척 살짝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는 약까지 탔구나. 저기 법무사님,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 민경이 까만 서류 가방을 꺼내며 속삭였어요. 여기 치매 진단서도 여기 있고 유산증여 서류랑 어머니 도장이랑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되세요. 민경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도장을 들 힘조차 없구나. 남수는 최대한 도장 찍는 걸 미루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끝난다니깐요. 어서요. 이제 와서 왜 이러셔? 민경이 화를 내며 내 손에 도장을 쥐어주고는 말라빠진 내 손을 상속 서류의 서명란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아, 이대로라면 다 끝나는 것일까? 남순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남은 모든 힘을 주어 도장 찍는 걸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도장 찍으시라고요. 뒷일은 제가 책임진다니깐요. 큰형님들과 아주버님께도 다 이야기했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왜 이래? 그때였어요. 법무사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딸과 큰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여보, 형님, 큰아주버님,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 받고 바로 왔어.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막내 며느라, 네가 그렇게 내 재산이 탐나더냐? 내 도장을 위조하고 싶더냐? 너는 이 시어머니가 네 빵 셔틀 핫바지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남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동안의 힘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느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내었어요. 남순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녹음해두었던 막내 며느리 민경의 민낯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낱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시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그 재산이 내게 되잖아. 근데 네 남편은? 알면 큰일 나지 않아? 아이고, 그 호구짓 하는 바보? 한 달 호주 출장이야. 내가 잘 구슬렸지. 민경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남순이 하얀 수면제 봉지들과 갈색 약병을 꺼냈어요.
매일 밤 나에게 먹인 수면제. 오늘 아침에 준 이상한 약까지. 어머님, 그건 제가 정성 들여 준비한 약인데. 민경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정성이라고? 내가 담근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정성. 내 손맛으로 알아주던 간장게장을 비린내 난다고 비웃으며 버리던 그 정성.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막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벌였다고요? 이 악독한 년, 너도 한번 당해봐라. 큰딸이 달려들어 민경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청량한 뺨 때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누나, 막내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큰아들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막내야, 네가 그 모양이니 인연이 네 엄마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지? 막내야, 정신 차려 정신. 민경의 머리카락을 큰형님 손에 쥐어잡힌 채 휘청거릴 때 이번에는 남순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내 아들을, 내 손주들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알아. 이 천하의 악마 같은 년. 남순의 손이 민경의 뺨을 3번 연속으로 후려갈겼어요. 어머님, 제발 민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경의 눈물과 콧물이 온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범벅이 됐어요. 그때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강력팀 형사입니다. 어머, 형사님 잘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폭행했어요. 제 머리카락도 휘어잡고 제 뺨을 때렸다고요. 민경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전부 다 때렸다고요. 신고할 거예요. 법무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폭행이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요? 법무사가 어머니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네? 방금 전에 분명히 저를 때리는 걸 봤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히려 사기, 공문서위조, 노인학대, 의료법 위반, 수면제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가 있으시네요. 당신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민경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병원 CCTV예요. 남순이 USB를 건넸어요. 매일 밤 수면제 먹이는 장면, 의사에게 돈봉투 건네는 장면, 또 의사 방 안에서의 몹쓸짓까지 여기 다 있어요. 남순은 무시당하던 간호사가 찾아준 CCTV 자료를 형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안 먹고 모아둔 하얀 알약이랑 차 안에서 받은 이상한 갈색 약입니다. 그리고 병실 사람들의 증언도 녹취해서 다 드립니다. 병실 사람들도 남순의 편이 되어주었어요. 아니에요. 저거 다 조작이에요. 또 허락 없는 불법 녹음이라 증거 효력도 없다고요. 민경은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어요.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녀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남순은 큰딸네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큰딸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남순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이제 됐지요? 당신 그렇게 예뻐하고 믿었던 막내 며느리의 정체, 이제 다 밝혀냈어요. 사람이 늙었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들다니. 남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나 보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처박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래도 엄마가 똑똑하셔서 다행이에요. 큰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큰아들이 말을 천천히 이어갔어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이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려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막내 아들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아들아, 너는 잘못 없어. 남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하자. 남순은 꽃잎을 어루만졌어요.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기 때문이야. 녹음기도 숨겨두고 CCTV도 확보하고 또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또 우리 손주 우주의 말이 없었다면 내가 초인종을 정말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을 거야. 할머니, 엄마가 그날 숨바꼭질하자고 했어요. 할머니 오신 거 봤는데 초인종 누르시는 거 봤는데 숨어야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구독자 여러분, 노인학대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치매라는 이름으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하고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남순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나이 들미 두려움이 되지 않는 세상,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법원은 민경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있답니다. 감방에서 민경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는 남순이 정성껏 담근 새 김치가 올라왔어요. 엄마, 역시 엄마가 담그신 김치가 최고예요. 최고. 큰아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와, 역시 우리 엄마 간장게장이 명물이라니깐 명물. 엄마 나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남순이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그녀의 삶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처럼 라디오에선 남순이 좋아하는 구성진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봄 햇살은 마당 가득 따뜻하게 이 가족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연자님 가족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우리 엄마 간장게장 꽃게살이 살아있는 우리 엄마 간장게장 정성으로 담그시던 엄마 손길 간장게장 짠하고 외면 마수 밥도둑이 따로 없네 뚝딱뚝딱 비우는 우리 엄마 간장게장 사랑이 가득한 힘 우리 엄마 간장게장 달달하고 짭조름한 우리 엄마 간장게장 젓가락이 절로 가네 밥 한 공기 부족하네 간장게장 간장게장 우리 엄마 간장게장 그리운 내 맘속에 우리 엄마 간장게장 바로 그때 막내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뭐라고요? 엄마, 민경이가 감방에서 사라졌대. 뭐라고? 다음 편에서는 감방에서 실종된 민경이의 행방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민경이의 충격적인 비밀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님의 예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전체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 엄마 간장게장